12살짜리 소녀가 가족의 오두막 앞에서 놀고 있을 때 검은 칠을 한 마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내렸고 그의 눈빛은 가축을 고르는 정육점 주인의 그것과 같았죠. 그는 소녀의 이빨과 발을 검사했고 아버지에게 은화 한 자루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 소녀의 인생이 팔려나갔던 거예요. 오늘은 명나라 자금성 하렘의 잔혹한 생존 게임과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한 첩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마지막 숨이 빠져나갈 때 아들이 싸움을 이어갈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짓밟으려던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남긴 거죠. 이건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1570년대 중국 명나라 시대 자금성의 하렘으로 끌려간 수많은 소녀들의 실제 운명이었거든요. 황제의 첩이 된다는 건 화려한 궁궐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끝없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였죠. 한 번의 실수가 죽음을 의미하고 동료 첩들은 친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경쟁자였던 세계. 그곳에서 12살 소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수레가 덜컹거리며 자금성을 향해 달렸고 12살 소녀는 화물처럼 실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은 점점 멀어졌고 앞에 펼쳐질 운명에 대한 공포만이 배를 뒤틀었죠.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자금성으로 끌려간 소녀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말이에요. 붉은 문 앞에 도착한 소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눈빛의 환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옷을 벗긴 채로 세워놓고 피부와 발을 세밀하게 검사했어요. 한 소녀는 코가 휘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또 다른 소녀는 발이 너무 작아서 전족을 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소녀들의 발뼈를 일부러 부러뜨려 연꽃 모양으로 만드는 그 끔찍한 풍습 말이죠. 통과된 소녀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었습니다. 발가락뼈를 꺾어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천으로 꽁꽁 묶어 고정시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비명을 지르며 견뎌야 하는 고통이었죠. 아름다움을 위한 희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첩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족쇄였던 겁니다. 간신히 검사를 통과한 소녀는 이제 실크 벽과 속삭임으로 가득한 하렘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나이든 첩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들은 소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봤죠. 황제의 침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첫 직업은 윗사람에게 차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천천히 따른다고 뺨을 맞았고 울 수도 없었어요. 규칙은 간단했죠. 복종하고 매혹시키고 살아남는 것. 실수하면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거였습니다. 옆 소녀가 귀족에게 와인을 쏟았다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궁전 바닥 밑에 묻혔다는 끔찍한 이야기와 함께 말이에요. 1년이 지나 13살이 된 소녀는 이제 자금성의 안뜰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실크로 덮인 감옥이었죠. 벽은 금빛으로 반짝였지만 공기는 제스민 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묶인 발로 절뚝거리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뼈에 칼을 꽂는 것 같았지만 고통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던 거죠. 새벽 전부터 시작되는 하루는 고위 귀족들의 바닥을 닦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밥 속에 바퀴벌레처럼 비웃었어요. 차를 너무 천천히 부으면 대나무 막대기에 손가락 마디가 꺾였고 한 방울만 쏟아도 하루 종일 옷장에 갇혀 굶어야 했죠. 굶주림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법을 몸으로 가르쳐줬거든요. 황제의 침대가 최고의 상품처럼 여겨지는 이곳에서 모든 소녀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치명적인 게임을 벌였습니다. 미소 짓는 법, 절하는 법, 부채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진짜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삭임의 세계였어요. 옥 머리핀을 쓴 소녀가 귀족의 빚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변소를 청소하고 있었고 소문을 퍼뜨린 소녀는 황제 앞에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죠. 또 다른 첩이 경고했어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들은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당신을 실크로 익사시킬 거라고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한 소녀가 경비원에게 시시덕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환관이 그녀를 끌고 나갔고 비명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밤 연못의 잉어가 맛있게 먹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았죠. 이게 농담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자금성에서는 사고로 죽은 첩들의 시신을 연못에 던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큰 기회가 찾아온 건 고위 배우자가 소녀를 연회에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마을보다 더 비싼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건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었죠. 귀족을 위해 와인을 따르는데 그의 손이 손목을 스쳤어요. 소름이 돋았지만 움찔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돌처럼 차가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와인이 위험할 정도로 컵 가장자리에 찰랑거렸습니다. 귀족이 낮고 잔인하게 웃었고 분칠한 얼굴 아래로 땀방울이 맺혔죠. 간신히 컵을 내려놓고 부채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배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쓸모없진 않네 라고요. 이 독사둥지에서 얻은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거죠. 그때 종소리가 죽음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황제가 오늘 밤 온다는 신호였어요.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만약 황제가 소녀를 선택한다면 아들을 낳아 배우자의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굶어 죽은 수백 명처럼 다음 숙청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가마를 타고 황제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묶인 발은 쓸모가 없었고 실크 커튼은 수위처럼 흔들렸죠. 문이 삐걱거리며 닫히고 변덕이 곧 법인 남자와 함께 갇히게 됐어요.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눈은 등불 속 포식자처럼 반짝였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벨벳으로 감싼 칼날 같았죠. 제발 부탁한다는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다가오는 걸 견뎠어요. 실패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해자까지 가는 일방통행이었거든요. 밤을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떨리는 손에 남아있었습니다. 15세가 되자 소녀는 하렘의 규칙을 완벽히 익힌 유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를 매혹시키고 황후의 단검을 피하고 지난달 발코니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소녀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였죠. 부러진 날개처럼 펄럭이던 실크 스카프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자금성 하렘은 소녀를 두려움 속에서 단조된 칼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묶인 발은 여전히 아팠고 미소는 가면이 되었고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 됐죠. 배우자들의 독설적인 시선을 피하고 그들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매일이 뱀 구덩이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황제가 한번 소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실크로 만든 유령 이상의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임신했어요. 제파처럼 보였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배우자 지위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건 동시에 등에 커다란 표적을 그리는 것과 같았거든요. 옥비녀를 했던 그 소녀는 이제 배우자가 되어 있었는데 소녀가 자신의 차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진실 따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황제의 어머니 앞으로 끌려갔고 그녀의 얼굴은 묘비처럼 차가웠어요. 충성심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궁전 아래 유령들과 합류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자 궁전은 발길질당한 벌집처럼 웅성거렸습니다. 남자 상속인은 소녀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기의 작은 머리에 표적을 그렸어요. 배우자가 요람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개울물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칼이 있을 거라 예상하면서 말이죠. 황제가 다시 불렀고 부채를 펄럭이며 목소리를 달빛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미소 지었고 하급 배우자로 임명됐어요. 축하할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옥의 한 계단을 올라간 것뿐이었죠.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들은 소녀를 떨어뜨리려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옥 비녀들이 끌려 나갔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승리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른 걸까요?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적이 더 늘어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18세가 되자 소녀는 생존자가 되어 있었고 체스판을 익힌 체스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소녀가 도착했죠. 더 젊고 더 예쁘고 소녀의 자리를 갈망하는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황제의 시선이 움직였어요. 아들만이 유일한 방패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궁전에 전염병이 돌았고 숙청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첩이 너무 많고 밥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지난번에는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더욱 꼭 껴안으며 다음이 자신이 아니기를 기도했어요. 황제의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아들도 함께 죽는다고요. 목이 재처럼 말랐지만 부인했어요. 충성스러운 하녀가 실마리를 잡아주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칼날이 맴돌며 차가운 공기가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하녀가 훔친 편지를 움켜쥐고 들어왔고 진주 귀걸이 여인의 거짓말을 증명했죠. 그녀가 약초를 소녀의 방에 심도록 뇌물을 준 사람이었던 겁니다. 황제의 어머니는 잠시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칼날은 소녀가 아니라 고발자에게 떨어졌고 그녀의 비명은 짧게 끝났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아들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먼 사촌에게 몰래 데려가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아들만큼은 살려야 했거든요. 전염병이 심해지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폐는 불씨로 가득한 것처럼 타올랐어요. 궁궐 의사들은 후궁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25세가 되자 몸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발은 감염됐고 무릎을 꿇은 세월로 관절은 아팠고 폐는 질병으로 흉터가 남았죠. 더 이상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자가 자리를 대신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한때 소녀의 웃음이 울려 퍼지던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겼죠. 아들은 살아있고 숨어있고 어쩌면 자유로울지도 모르는 곳에 있었어요. 어린 소녀들을 훈련시켜 하렘의 소나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고 힘들게 익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실 베어 매트에 누워있을 때 열이 산 채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궁전 안에서는 여전히 비단이 흔들리고 칼날이 갈리는 소리가 들렸죠. 소녀는 결코 단순한 첩이 아니었어요. 왕조의 불꽃 속에서 타오른 또 다른 불꽃이었고 죽음보다 앞서 지혜를 발휘하던 그림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궁전의 금빛벽 뒤에서 12살 소녀들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잖아요. 아름다움을 위해 발뼈를 부러뜨리고 한 방울의 차를 흘렸다는 이유로 굶겨지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독을 쓰는 세계. 그곳에서 25년을 버텨낸 한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의지의 승리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려한 역사 드라마 속 궁궐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죠. 실제로는 매일이 죽음과의 줄다리기였고 유일한 무기는 지혜와 용기뿐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아들을 몰래 빼돌려 살린 선택은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도박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역사는 황제와 귀족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정작 그 시대를 살아낸 건 이름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화려한 왕조였던 거예요. 오늘은 명나라 자금성 하렘에서 벌어진 잔혹한 생존 게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